다시 살찌우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 왜요? 혼자 너무 튀신 것 너무 같은데요? 튀었어요? 예. 너무 소프라노다. 너무 소프라노다. 아니, 제가 매달 말일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정신줄을 놔요. 왜 또? 저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괜히 허전하기도 하고. 잠깐만. 월 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때 그날로 설정을 좀 많이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통장에 들어온 돈들은 이제 스쳐 지나가고 그쵸. 어디 가는지 연기처럼. 그렇죠. 그러다 살짝. 보니까 조금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두 팀장님들 이제 좀 진정하시고 네. 심호흡 한번 크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 의상과 예. 안경과 어디 TV나 선생님 오셨어요? 당신은 나의 hombre. 당신은 나의 hombre. 세상의 모든 이슈 중에 돈 되는 이슈만 골라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누가 골라왔냐고요? 우리 막내 태주 씨가 골라왔습니다. 화려한 금빛이 나를 감싸네. 힙쟁이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바로 금. 아, 금이 재테크 수단으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드테크가 오늘의 머니 이슈입니다. 그래요. 머니 이슈. 나태주 씨가 오늘 방송 때문에 금을 급하게 종로 가서 사왔대요.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아, 좋아요. 눈이 부셔요 아주. 굉장히 좋네요.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골드바 같은. 그러니까. 금을 거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실물 거래,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금통장을 만들어서 금융 상품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방법인데 네. 그 50대 중반에 이제 여성분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재테크를 금테크만 하세요. 아. 그래서 금을 얼마나 사셨어요라고 여쭤봤더니 100돈을 샀대요. 100돈이요? 네, 100돈이면 얼마예요? 그래서 그 100돈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세요라고 했더니 도둑이 될까봐 검은 봉지에 잘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신대요. 실제 냉동실에. 아니 왜 이렇게 주변 분들은 다 냉동실 아니면 TV 뒤에 관리하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네. 실제로 냉동실에 보관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실물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보관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많은 분들은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금통장이죠. 자, 은행에 가셔서 금통장을 만드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 1g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한다 치면 네. 그 통장에 6만 원을 입금하면 1g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램수로. 네네. 그래서 나중에 금값이 올랐을 때 금으로 찾으셔도 되고 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뭐 상환해서 이제 돈으로 찾으셔도 되거든요. 거래 단위가 0.01g 단위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 소액 투자도 얼마든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수료가 한 1% 정도 발생을 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나태주 씨처럼 이제 골드 통장으로 거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뭐 금 거래소에서 직접 그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 쌓아두고 있지 않잖아요. 네. 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해서 정말 사고파고를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 중인 증권사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KRX 한국거래소형 금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거래소에서는 최소 단위가 1g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그게 100배 단위가 좀 100배죠. 차이가 있죠. 그런데 거래 수수료는 0.2에서 0.3% 정도로 무엇보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들을 하시죠. 아, 그럼 여기다 만드는 게 조금 더 100배잖아 나을 근데 기본 단위가. 네. 여윳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냉동실에 보관하신다는 분 조금 마음이 이해도 가는 게 약간 이렇게 그 반짝반짝하고 노랗고 해서 보면 그래. 예쁘잖아요. 그래 괜히 팔찌를 해놓고 하우 이러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게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금테크 금융 상품들을 만약에 원할 때 이거를
팔고 실제 금으로 살 수도 있는 건지 받을 수도 있는 건지. 네, 이 골드 통장이랑 골드 증권 계좌는 현물 인출이 가능합니다. 와. 네. 그런데 금 펀드는 이제 현물 인출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네. 현물 인출이 가능하셔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뭐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럼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소비를 일단 안 할 것 같고. 문을 걸어 잠글 것 같아요. 그러나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금테크를 합니다. 자, 정말 경기가 좋아졌다. 네. 그럼 이제 과도하게 뭔가를 하는데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공격적으로. 과도하게 위축이 됐었을 때는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뭐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오늘도 정말 돈 되는 이슈를 잘 골라온 나태주 설계자. 다음 주 머니 이슈도 기대할게요. 네. 이번 주에는 금, 다음 주에는 다이아 같은 머니 이슈 또 들고 오겠습니다. 태주 이슈, 머니 이슈 기대하시오. 안녕하세요.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설계팀장 도경환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40대 미세스 염전이라 불리는 주부입니다. 왜 별명이 미세스 염전이냐고요? 제 성이 염씨인데 냉장고에 늘 먹을 걸 50%만 채워넣고 변기 수조엔 물 아끼려고 벽돌 2장 넣어놓고 애들 기저귀 갈아줄 때도 물티슈 한 장으로 해결해. 짜도 너무 짜다면서 남편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 장이? 한 장은 안 되는데. 이게 한 장으로 안 될 텐데. 나눠서 이제 분할로 막. 아우 여보. 아우 나 더위 먹었나 봐. 너무 더워. 어지러워. 아유 늘 그냥 먹을 거 타령하더니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더위를 먹었어. 아이고 여보 나 안 되겠어 나 소고기 먹어야겠어. 어지러워. 엄마, 나도 어지러워 죽겠어, 소고기. 고기에는 뭐 안 돼. 나갈 때 많잖아. 그냥 둘 다 냉수 먹고 누워 있어. 소고기는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안 맨날 나중에. 연말에 사줄게. 약속. 뭐? 연말? 그 전에 나 굶어 죽겠어. 연말에 올해 이렇게 환급금이 많이 들어올 거야.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보려고 1월에 월 150만 원짜리 연금저축 보험을 내가 들어놨다 이 말이야. 월 150? 아니 내 월급이 450인데 월 150 연금이 말이 돼? 아, 이게 봐봐. 1년에 1,800만 원을 들어야만 그래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가 있어. 아니 공제고 뭐고 우리 형편에 이게 150이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여보. 그러니까 더 아껴야지. 여기 자 냉수. 자 소고기는 연말정산 환급금 들어오면 사줄 테니까 지금은 냉수 먹고 속 차려들. 아우. 아니 근데 연금 그것도 잘못 들으면 똥 싸는 거랑 똑같이야. 뭔 소리요? 아니 오늘 퇴직한 부장님을 만났는데 연금으로다가 15년간 연말정산 받은 거 그냥 한꺼번에 토연하게 생겼더라고. 아! 그 무슨 소리? 뭘 토해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소고기 못 먹는 거야? 아이 시끄러. 지금 소고기가 문제야. 아이 그래서 뭘 토해낸다는 거야 대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연금 받으면 세금을 토해야 한다니요. 설계자님들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뭘까요? 도와주세요. 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 가장 긍정적인 단어가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를 세금을 토해낸다라는 게 아, 근데 뭘 토해내는 뭘 토해요? 우리가 흔히들 지금 가입하시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보시냐 안 보시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연말정산 때 내가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연금을 세제 적격연금.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 환급이라는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향후에 연금으로 받으셨을 때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음을 비적격연금이라고 해요. 네네. 어렵다 말도. 자 일단 그러면 이 의료인이 가입하신 건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제 적격 연금. 연금인데 이거 저도 가입했거든요. 나중에 토해내야 된다는 건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아니요. 근데 가입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그 연말정산 하실 때 세금을 토해내야 되면은 정말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대신 세금을 이렇게 돌려받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내가 연금 소득세는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는 것이지 뭐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야, 아니 그냥 은행에서 연금저축 들으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라 해서 그냥 들었지 이런 게 있는지 전 오늘까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의뢰를 해주신 미세스 염전님께서는 이 지금 가입한 연금을 깨고 다시 연금을 들어야 되는지 또 그럴 경우에는 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전에 좀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두 분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계자들의 팀장님이 되신 거를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 그 미세스 염전님 같은 경우는 네. 연말정산에 세금을 토해내는 게 없었어요. 인적 공제도 받고 다른 데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일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굳이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할 필요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죠. 두 분 같이 연말정산을 할 때 나는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미세스 연정님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낼 게 없어. 네. 낼 세금이 없는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연금저축보험은 실제로는 그 세제 혜택은 있지만 사업비라는 걸 차감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를 한 6%에서 7% 차감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이제 불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한 1%대거든요. 네. 나중에 내가 퇴직했을 때 연금으로 받아 쓰게 되면 연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입 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손해 없이 변경할 수 있나요? 손해 하나도 없이 변경을 어떻게 하실 하면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하냐면 두 분 자택 근처 증권사로 가셔가지고요. 증권사. 그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 증권을 들고 네. 그대로 가셔서 연금 펀드로 이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게 되면 보험회사에 들어있던 돈이 펀드로 그대로 이전이 돼요. 오. 자, 연금 펀드의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은 4~5% 이상 그 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한 펀드 같은 경우는 3년간 수익률이 99% 정도 되는 펀드도 있어요. 정말 설계자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거 정말, 진짜 모르고 계속 낼 뻔했네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재무 설계는 저희 설계자들에게. 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나 몰래 새어나가는 내 통장 속 잔고 저희 설계자들이 꽉 잠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자, 우리는 설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을 재정비해드립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나태주 설계자 브리핑 좀 부탁합니다. 네, 브리핑 나태주 나갑니다. 오늘의 의뢰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2년 차에 48세 동갑내기세요. 아, 동갑내기 부부. 동갑 부부시래요. 자, 그리고 의뢰인의 닉네임을 보면요. 모태 소금이에요. 어머? 아, 여기 또 모태 짜다. 소금과 미세스 염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오류동 핵인싸의 만남이에요.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좋아하는 게 빚 갚기와 떡볶이래요. 우리 또 한 분은 통장 쪼개기와 순대랍니다. 통장 쪼개기와 순대.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이거 뭐야? 싫어하는 게 통장 쪼개기하고 거실인데요? 어? 한 분은 통장 쪼개기 좋아하고 한 분은 통장 쪼개기를 좋아하고. 한 분은 싫어하고 한 분은 통장 쪼개기 싫어. 그러면 부부 사이가 안 맞네, 안 여기는 맞아. 치열하구나. 네. 자, 인생의 좌우명.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또 하나는 쓸 땐 쓰자.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안 맞네 두 분. 난 이분들이 아직 부부인 것도 신기하네. 다행이네. 저 그럼 맨 밑에 오류동 천생연분이라고 써놓은 거. 네. 그거는 그냥 갖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갖다 써놓은 겁니다, 제가. 예. 오류당 천생연분 아니에요? 오류당. 오류동 핵인싸 남편과 모태 소금 아내. 아껴서 빚 갚자는 분과 쓸 때는 쓰자라는 분이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어쩌면 저희가 최초로
녹화 중간에 경찰을 불러야 되는 그런 날이다. 아니, 아니, 벌써 막 소송되고 막 싸우고 네. 난리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 설계자들의 부부 의뢰인이 설계를 의뢰해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헤이. 최초 두 분. 안녕하세요. 아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경관 송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 권현경입니다. 예. 아니, 왠지 돈 때문에 싸우다가 저희한테 좀 심판 좀 봐주세요. 약간 요런 거 의뢰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17년간은 돈 때문에. 예, 무조건 돈 때문에만 싸웁니다. 아니, 근데 뭐 돈 때문에 싸우는 집이 뭐 한두 집이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나오신 구체적인 뭔가 의뢰, 네. 그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20년 동안 계속 둘 다 연기자 생활만 했어요. 네. 근데 연기자 수입이 고정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날 벌어서 그날 쓰기도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2년 전에 분식점을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됐어요. 네. 인수를 해버렸군요. 그렇죠. 떡볶이집 CEO가 되셨네요. 그 당시에 딱 그 인수할 자금이 어떻게 그 지인한테 딱 저희가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돈도 없어갖고 빌렸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정도가 딱 내가 있었으니까 빌린 거지. 지금 아니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권현경 씨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돈도 없어서 빌렸어요 하고 그 뒤에 이게 그 돈도 없어갖고 빌렸어요. 인수 받았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시작. 근데 왜 싸우세요? 요새는 가게가 있으면서 좀 장사가 좀 되니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행복한 생활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쓸 때 쓰자가 우리 처음이다. 네, 쓸 때 쓰고 싶어요. 쓰자. 네, 이제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쓸 때 쓰면 지금 이제 가게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어서 일단 갚아야지. 갚을 건 갚고 그 다음에 갚잖아. 그럼 다 갚잖아. 지금 갚았잖아. 좀 남기고 갚아야지. 뭘 남겨 남기게 알겠어요. 없어. 저 진짜 경찰 불러요. 네. 자, 여러 그 싸운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싸우는 게 뭐예요, 그러면? 분식점 하기 전에 용돈이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용돈이 무슨 그것도 필요? 기막힌 일이지. 용돈이 왜 아. 필요해요? 돈도 집불 못 버는데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용돈이냐고. 좀 들어볼 때. 근데 가게를 딱 하고 나서 나 용돈 얼마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용돈을 나한테 갖다 줘도 현찮은데 내가 왜 용돈을 줘야 되냐고요. 나는 힘들게 떡볶이 팔아갖고 돈 모아갖고 지금 결제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용돈이냐고요. 지금 그 전까지 번 게 없는데 지금 내가 왜 열심히 본 게 해서 없어 지금까지. 그 22년 동안 왜 살았어? 아니 이 사람 그 22년 동안 왜 살았어? 아니 이 사람 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아무리 이거 중 촬영 한다 그래도. 22년 왜 살았어, 나까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발언권 드릴게요. 제 용돈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라고 용돈이? 한 달 용돈이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아내의 용돈은 얼마 되는지 궁금한데요. 10원 한 푼 없어요.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날 위해 쓰는 게 그렇죠. 저는 화장품도 수분크림이랑 뭐 선크림 이런 거만 발라요. 그러니까 그거만 딱 바르고 샘플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거 쓰고 옷도 백화점을 가지도 못해요. 그냥 아울렛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3만 원짜리 세일할 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살면서 벌어서 일단 갚자. 이 사람한테 주는 10만 원 용돈 이 사람이 안 쓰면 5개월이면 50이잖아요. 그럼 50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돈 때문에 이렇게 자주 싸우게 되지만 그래도 부부는 또 일심동체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네. 두 분의 재무 목표는 같겠죠? 이것도 전혀 틀립니다. 저는 이사를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사요? 이사가 급해요. 왜? 지금 저희가 식구가 일단은 장모님 또 이 사람하고 저 그다음에 딸 아들 강아지 3마리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은 3개고 그래서 지금 장모님이 안방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부엌방을 아들이 쓰고 네. 그다음에 거실을 반을 이게 쪼개서 딸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실 바로 밑에 돌 그 의자가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돌. 거기서 제가 잠을 자는데 앞에가 이렇게 이만큼 막혀 있어요. 가림막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위를 자주 늘립니다. 정말로 제가 가위 자주 늘리고 저는 이사를 빨리 가서 좀 제가 제대로 가위 안 눌리는 집에서 좀 살고 싶다. 좀 그게 제 너무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내 권영경 씨의 재무 목표는 뭔지 또 궁금해요. 일단 20년 동안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내고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20년 동안요? 왜냐면은 연기자 생활만 했으니까 사는 거에 급급하니까 그걸 갚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타령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안에 모든 빚을 갚자.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자. 알겠습니다.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홍승범, 권영경 부부인데요. 과연 이 부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무설계 솔루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러려면 저희가 재무 상태부터 그래요.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큰 도움 되실 거고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털 게 있죠? 그렇죠. 홍승범, 권영경 부부의 현재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는 얼마인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통장. 아, 그러세요? 저 진짜 자,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르시고. 오늘 아주 제대로 통장 보셨다. 잔고 보여주세요. 아, 얼마야? 200, 400? 200, 400은 넘는 그건 더 이게 월 매출이 10만 원. 뭐야? 1억 500? 510만 원. 이야. 아니, 뭐가 매출이 510만 원이죠? 잠깐만,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510만 원씩이나 있어서 놀라셨어요. 자, 그러면 통장 잔고 알아봤고요. 두 분의 부동산 자산을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부동산. 쭉쭉 올라가게. 일단 그 두 분이 살고 있는 집은 집이 있다고 있고. 하셨어요. 그것도 포함이 된 금액일 그리고 테니까. 가게도 있으니까요. 자, 쭉쭉 올려주세요. 자, 오케이, 더 올라가야 돼. 자, 더 100만 원 올라가세요. 좋아. 자, 올라가세요. 아, 5까지 가요. 올라가는데만 싫어. 와, 3억 3억 1천만 원. 3억 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집값이 얼마인가요? 집값이 지금 보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또 이제 집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빼면은 뭐 거의 한 뭐 2억 조금 안 되게 남는 거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저희 그 가게 보증비 1,000만 원. 통장 잔고도 받고 부동산 재산도 받고 네.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네. 그거를 한번 또 계속 확인해야죠. 아내분께서는 갚아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과연 대출금이 얼마기에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시는지 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집에 대출이 껴있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이제 대출 금액이 오, 뭐야, 없다. 5,100. 오, 뭐야, 없다. 5,100. 1억 1억 5,170만 원. 생각보다 좀 있네. 170만 원. 집 대출이 9천이고. 집 대출이 9천. 예.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 9천에 차 5천.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옛날에 치킨집 할 때 네. 1,000만 원 그때 받은 게 있는데 그거에서 한 얼마 정도 갚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3,400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카드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힘들었을 때, 가게 하기 전에 힘들었을 때 이제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거 받아요. 저 돌려받기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황금 계산기를 안 꺼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꺼냈는데 가장 중요한 수입을 저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900 조금 해주셨는데 넘는다고. 월 평균 순수입이 얼마인지 여기에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요? 네, 순수입. 순수입. 자, 오! 잠깐만. 자, 이거 맞죠? 10. 네, 맞습니다. 떡볶이집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 치고, 기대된다. 보자.
그래요. 기대된다, 그래요. 이거. 박은영의 목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입 얼마입니까? 보여주세요. 900이 조금 넘는다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먹는 게 좀 수입이 괜찮다라고만 들었는데 70. 오! 앞에 770? 이야. 아니 900만 원 월 매출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에 770은 괜찮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95% 저희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맛있구나. 뭐 사다 쓰는 게 없어요. 770이 다 떡볶이집에서만 나오는 수입인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이런? 그러니까 연기자 수입도 없잖아. 거기다 그냥 조금 첨가를 했는데 네. 아 저게 포함된 거예요? 아니야 이거 가게 그거야. 나는 그냥 조금 첨가해서 아니야 이거 가게 그거야. 아, 여기 그냥 같은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지출 확인을 좀 해볼. 지출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평균 수입이 770만 원인 홍승범, 권현경 부부의 과연 한 달 지출은 얼마일지 지출 내역 보여주세요. 식비가 30만 원. 친정 어머님까지 네. 포함된 식비가 30만 원인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있으니까 여기 밥을 왜냐하면 거의 가게에서 점심에 떡볶이 하면서 순대 썰면 터진 거 먹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녁 때 이제 어묵 정리하면서 어묵 먹고 그리고 저희가 연기자잖아요. 네. 노조에서 힘들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20kg 씩 쌀이 나오고. 쌀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또 둘이 부부라서 예, 딱 예, 불가마가 이렇게 둘이 두 사람이 가까우니까. 네네네 이렇게 네, 각각 들어오기 때문에 수당 하나씩. 예. 아, 그리고 자녀 용돈. 자녀 애들 용돈 50만 원이 들었어. 알바 하잖아. 어? 알바 일을 하잖아.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그렇지. 알바비. 잠깐만 알바생은 50만 원 주고 사장님은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잖아요. 자라나는 새싹한테 물을 줘야지. 다 컸는데 무슨 물을 줘요. 지금 남편분 홍승범 씨 당황하셨어요. 처음 하셨대요. 저걸 처음 하셨구나. 잠깐만 내가 저걸 잘못 봤나? 보험이 몇 개? 24건이에요? 보험이 24건이라고요? 보험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아, 그것도 모르세요? 24건이야? 예.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너무 없으니까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결혼 자금이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들었고요. 없는 사람들일수록 보험이 있어야 그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유비무환 아니에요? 데뷔하기 위해서. 아니요.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 네. 내가 불안하니까. 네. 아플 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벌지만 나중에 돈 못 벌면 그쵸. 이걸로부터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네. 네, 코로나 그런 걸리면 심리적 자서. 불안감으로 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너무 많이 든 거 아닙니까? 네. 24건이면 저는 이거는 와. 뭐 일단 그 내역을 나중에 봐야지 자, 잘 그거는 가입하신 그러면 건지. 저희가 네. 차차 보는 걸로 하고 네네. 일단 월 평균 수입이 아까 770만 원이라고 네. 했어요. 지출이 698만 1,730원. 네. 남는 금액은 71만 8,270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는데 네. 돈 때문에 혹시 행복했던 적도 있으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20년 동안 이자만 갚았잖아요. 네. 이자만 냈잖아요. 갚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수입을 모아서 2, 3일에 한 번씩 은행을 가서 50만 원,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갚아요. 그러면은 그 빚이 없어지는 그거를 딱 보면 네. 너무 좋죠.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빚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사는 동안 이제 빚이 없어야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대물림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자,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절대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저희 설계자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급 재무설계 전문가가 가정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는 첫걸음. 예, 저희 설계자님들께서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누구에게? 당신들에게. 저희 설계자들이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CF 스타는 달라. 네. 자,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일단 우리 재무 성적표 나 이거 봐야 되나? 아, 봐야죠. 재무 성적표 보는 게 좀 최초로 좀 두렵네요. 두 분께서는 각각 몇 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생활하는 거는 아끼고 막 갚기만 하고 그래서 네. 한 30점, 30점이요? 40점? 100점 만점인데? 갚기만 하니까. 갚기만 하니까. 그래도 보험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 쪽으로는 한 8, 90점? 아우. 잘하고 있다. 네. 저는 40점 이하죠. 40점 정도? 40점 네, 정도. 50점, 또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점수마저도 편차가 대단히 큰 부분인데 통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홍승범, 권영경 부부의 재무관리 성적표. 자, 홍승범, 권영경 의뢰인의 재무관리 총점은 총점은 35점입니다. 35점. 35점입니다. 35점이요? 네. 100점 만점에? 35점이면 최악인데? 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겠어요. 알려주세요. 지출액을 좀 살펴보면 네. 제가 100점 만점에 30점 드렸거든요. 지출. 네. 30점을 드린 이유는 네. 일단 뭐 지출이 없죠. 없어요. 네. 지출 자체가 없어요. 그냥 벌어서 다 대출을 상환하시고 한 63% 정도를 그냥 뭐 부채 상환으로 이제 다 쓰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두 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자영업 하시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좀 많이 있고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금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산 관리 부분에서는 한 50점 정도 점수를 드렸어요. 사실 대부분의 지금 자산이 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산의 편중 면에서 제가 50점을 드렸고요. 신용카드 대출이며 저희가 집 대출이며 차 대출이며 굉장히 4가지 대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무작위로 대출 상환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출 상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없이 계획 없이 상환을 하신 점에서 생각보다 그럼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대출 상환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50점을 드렸습니다. 네. 아내분께서 가장 자신 있어 했던 8, 90점을. 8, 90점을 예상했던 보험 부분에 몇 점을 받으셨는지. 보험 점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진짜요? 네. 왜요? 뭘 왜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뭘 그걸 몰라서 물어? 10점도 좀 잘 드린 점수다. 진짜요? 네. 네. 무조건 많이 하는 왜 제가 10점을 드렸냐면 네. 가지고 계신 재무 목표랑 전혀 상반된 금융 상품들이기 때문에 10점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나마 10점도 잘 주신 거래요. 원래 한 5점 되나 봐. 저희가 그 솔루션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두 분의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일단 어떻게 진단을 하셨어요? 심지어 문제가 있다를 좀 넘어서 증상이 있다. 증상.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강박적 사고가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자,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이 되고 불안 심리가 만들어지면 불안 강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험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욕구 압박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이제 용돈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과도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는 안 됐으니. 맞아요. 자, 강박이 시작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힐링을 안 해. 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두 분의 힐링이 아예 없고, 이 두 분의 힐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가족의 힐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의 행복도가 담보로 되지 않은 재무 설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심리적 문제가 아닌 증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차근차근 이제 실마리를 풀어 나가 봐야 돼요. 네. 5식구가 살 수 있는 5억대 빌라. 5년 안에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홍승범 씨. 20년째 이자만 갖고 있는 대출금 10년 안에 빨리 갚아서 나도 쓰면서 살고 싶다. 이걸 원하는 우리 권영경 씨. 과연 현재의 재무 상태로라면 두 분의 재무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을지. 두 분의 재무 목표를 동시에 실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이 딱 한 가지만 조정하시게 되면 네. 두 분의 꿈과 미래, 뭐 용돈? 그 정도는 충분히 한 방에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면서. 하나만. 뭐지? 뭘까?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보험을 줄이면 될까? 역시 저희 팀장님답게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보험 리모델링만 하시면 돼요. 오. 네.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아, 보험만 하면 네. 됩니까? 딱 홍승범 씨 찐으로 당황했어. 권영경 씨. 뭐야? 보험만 해요. 저 약간 놀라셨네. 추가 대출 없이도요? 네, 뭐 대출 하나도 없이 진짜? 네, 10년 안에 두 분의 재무 목표 완벽하게 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요. 보험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많이 들어두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길래. 한번 보시고 가늠을 해 주시죠. 네. 와. 잠깐만, 지금 이게 왼쪽이 홍승범 씨 보험이고 오른쪽이 권영경 씨. 가격 차이가 엄청나. 네. 아니 뭐 보면 통합보험 같은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건강보험도 하는 거고 종신보험을 A, B 두 개나 들었고 그러네요. 와 자녀보험도 A, B형 뭐 다 들어두셨어요. 근데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건 어쨌든 가장이시잖아요. 네. 네. 가장보다 아드님의 보험이 훨씬 아니, 저 너무 충격인데, 지금? 종신보험이 지금 A, B에다가 GI 종신보험까지 3개가 있어요. 아들은. 지금 이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25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과연 옳은지 좀 더 보험 진단 결과를 저희가 청해서 들어볼게요. 네. 총 24건을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여기에서 정리하셔야 될 보험은 15건 정도 되고요. 반 넘네. 네. 변경하시거나 조정하셔야 될 건들은 7건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될 보험은 2건이거든요. 24개 중에 제대로 된 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머니 보험 충격이다. 한 건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손대지 않고 딱 유지해야 될 보험은 한 건입니다. 진짜요? 실비요? 단 한 건. 단 하나? 네. 부부가 이제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아. 실비가 들어있는 과거에 가입하신 그 보험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다 훨씬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건 중에 저거 하나가 딱 그냥 적당하고. 네, 옳은 거고. 23가지는 다 변경해야 되고. 자, 그러면 가장 잘못된 보험은 뭔지 그것도 여쭤볼게요. 종신보험입니다. 왜요? 네. 보험이 성격이 있어요. 자산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저축성 보험이 있고요. 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네. 자산을 모으기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왜 이제 그 아내분 같은 실수를 하시냐면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확정금리를 준다. 그리고 복리 이자를 주고 네. 10년 이상 유지했을 땐 비과세 혜택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돈이 필요하시면 중간에 정보세요? 인출하실 수도 있고요. 네. 나중에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험 유지 기간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보험금도 지급되는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을 네. 거죠. 그 얘기 들으면 근데 혹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은 건데.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온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 유의사항이라는 이제 공문을 좀 보시게 되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에 저축보험을 가입을 할 땐 사업비라는 게 차감이 돼요. 보통 상품에 따라서 상이하긴 하지만 7%에서 12% 정도의 사업비가 차감이 되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 사업비로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면서 거기 이자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10년 납으로 가입을 하시면 10년이 됐을 때 원금이 안 돼요. 네, 10년이 돼도 원금을 받기 힘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해약을 하면 해지를 하면 피해가 보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한 달 내고 해약하면 100만 원 손해보죠. 네. 근데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0원이잖아요. 네. 오, 하나도 돌려받는 게 없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냈더니 98%를 주네. 야, 이거 10년 내고 해약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1억 2천만 원 내고 98% 받으시는 거예요. 해약 환급금 퍼센테이지만 보고 선택을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다행히 가입하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손실을 감내하시고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 재무 목표에 맞게 재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저축상품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그럼 나도 해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니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기는 내가, 안 어울린다는 거죠. 네,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거나 뭐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뭐 건강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으니까 현재 재무 목표에 적합하지 않아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종신보험만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네. 있어요. 뭐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자녀 보험 몇 년간 납입하면 완납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20년인가? 20년. 첫째 자녀는 앞으로 뭐 길진 않아요. 네. 한 81년. 길진 않아요. 지금 21살이라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내라고요? 그 둘째는 82년간 보험을 납부하셨어요. 81년을 돈을 내야 된다. 무서워.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대신 계속 갱신이잖아요. 네. 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실비처럼 그냥 계속 내는 거지. 저렴하게. 아니요. 잘 생각해 저 주셔야 그게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자,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 건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얼마? 네, 근데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요.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냥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랑 뭐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후유장애 수술비 넣어가지고요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봤습니다. 그 예시를 딱 봤는데 15살에 처음에 딱 가입을 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가 17,0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네, 엄청 저렴하죠. 20년 뒤 35살이 되면 43,000원 정도가 돼요. 어허.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근데 두 배가 넘네요. 네, 200% 이상 인상이 된 거죠. 55세가 되면 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쭉쭉 올라가. 네. 그리고 75세가 되면 83만 원 정도고요. 네. 17,000원이었던데. 네. 95세가 되면 130만 원 정도. 아니 55세에서 75세 왜 이렇게 튀어요? 네, 위험률이 올라가니까. 압불확률이 올라가니까. 아, 얘는 압불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총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잘 계산해 보면 암 진단비 5천만 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에요. 와.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갱신형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건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신보험이랑 자녀분들 보험 이 두 개만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뭐 다 문제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정말 같은데 안타깝네요. 사실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신 상품이니 그렇죠. 내가 아팠을 때 빠짐없이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가입하신 그리고 자녀분들까지 가입하신 보험 내용을 살펴보면 뇌, 심장 관련해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지금 부부 보험료로만 한 월 1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홍승범 씨가 만약에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은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 네. 그 정도인데. 권현경 씨 얼마일지 혹시 아실까요? 본인의 보험? 권현경 씨는 지금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진단 자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뭐요? 아까 뭐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셔도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제발. 지금 두 분이 지금 와우.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들었겠죠. 최소 3억 7천이에요. 갱신되는 보장들의 보험료가 얼마가 인상이 될지 저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모르지. 아, 그렇지. 너무, 여보, 너무, 이건 아니다. 지금 한 3억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주거 이사 가요. 환경으로 네. 주택 이전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미루고 3억 7천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재무 목표에 맞지 않게 보험들을 너무 많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 지금 두 분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좀 너무 충격인데. 정말 저희 설계자들을 찾아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부터가 그래요. 중요합니다. 아, 하나만 이제 바꾸면 시작이에요. 된다고 했어요. 리모델링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결과. 홍승범님 경우는 기존에 30만 원 정도 납부하던 보험 단 한 건으로 조정하면 월 보험료가 17만 9천 원 정도로 조정이 되죠. 권현경님 같은 경우는 89만 6천 원, 총 7건의 보험에서 4건으로 조정이 되면서 26만 4,550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와, 확 줄어드네요. 원래 기존에 월 보험료가 한 2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조정을 하시게 되면 13건으로 줄어들면서 월 보험료가 83만 6천 원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와, 이거 얼마 주는 거예요? 네. 대략 한 166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죠. 총 납부하셔야 될 돈이 아까 한 갱신 반영 안 했을 때 한 3억 7천만 원 정도였죠. 조정을 하시게 되면 1억 6,200만 원만 납부를 하시게 되더라도 기존에 없던 보장들 다 챙겨 가시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의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아팠을 때 드렸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오히려 기존- 늘었다니까요. 네, 아, 진짜요? 기존보다- 진짜요? 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줄고 네. 오히려 보장 딱 범위를 보시고 넓어지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금메달리스트 설계팀이 있습니다. 투자 목표에 딱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띵띵. 여러분의 미래를 반짝반짝 황금의 길로 만들어드립니다. 100세 시대 완벽 대비를 위해서 저희 설벤저스가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태주도 함께요. 자, 지금 의료인 부부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월 약 166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그래요.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용돈을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용돈 얘기 전에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면 제가 두 분의 이제 새로운 지출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 우선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보험에 나오는 해지 환급금 있잖아요. 이 해지 환급금으로 남은 중소기업 대출 400만 원과 신용카드 대출 70만 원을 모두 먼저 상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자율 높은 네.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매월 지출을 되던 이제 중소기업 대출 이자 비용 27만 원, 그리고 카드 대출 남은 비용 35만 원을 갚게 되고요. 그럼 추가 잉여금 약 166만 원에 네. 조정 전에 잉여금이 우리 72만 원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30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저축과 재테크를 할 때 일단은 두 가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적금. 적금을 활용하는 이유는 빨리 목돈 만들어서 2, 3년 안에 그냥 자동차 할부 다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 중개형 ISA 계좌라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중개형 ISA. 네, 그 ISA 계좌가 뭐냐면 개인 종합 자산관리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펀드 투자나 뭐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저축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두 분 소득에서는 5년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래서 기존에 적금을 20만 원 넣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16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더 넣어요. 그래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적금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년 차부터는 적금 금액을 한 150만 원으로 줄이고 투자를 조금 늘리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부터 2년 뒤 네. 모이는 목돈이 대략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3% 정도로 가정했을 때 6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네. 2년 뒤에. 네. 2년 뒤면 자동차 할부 그냥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 할부 갚고 나서 저축 금액이 105만 원 더 플러스 되죠. 네. 자동차 할부 갚고 나서 딱 2년 지나면 9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담보대출 그냥 상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대출 상환하고 나면 3년 반 정도가 있으면은 2억 4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모이게 돼요. 8년 반 뒤에 주택 이전 하시는데 그때는 부채 하나도 없이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서 너무 네. 행복해. 그래도 돈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지출에서 줄어든 건 보험료 하나예요. 진짜.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되는 거였습니다. 홍승범 씨가 원했던 그 5억대 방 4개짜리 넓은 빌라로 이사를 가는데 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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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대출 없이 8.5년 안에 그게 가능해졌고 아내 권영경 씨의 목표죠. 대출 상환도 5년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한 가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졌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는 돈 때문에 싸울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재무설계 할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하면 희망이 보인다. 그런 거를 느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아니 약간 서로에게 한마디씩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막 슬퍼지고 미안해지고 그러네요. 내가 집에 가장으로 이렇게 좀 당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막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진짜 훌륭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우리 잘 살자. 일단 행복하게 잘 살자. 알았지? 예쁘다. 예쁘다. 통장 고민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부부, 저희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채우고 메꾸고 저희가 더해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던 부부싸움 이제 저희 설계자들이 끝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새는 돈 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통장 속 새는 돈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저희 설계자들이 돋보기를 들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6명의 설계자들이 힘을 합쳐 새는 돈 막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빵빵! 채널 A